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100세 시대 꼭 필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 바로 치매와 관련된 곳들입니다. 최근 전해드린 송파구 실버케어센터 주민 반대도 그렇고 용산구도 인근 양주시에 치매 노인 돌봄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양주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에 대한 복지는 확대되지만 관련 시설은 홀대받는 현실,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산발적인 코로나 감염은 이어지지만 자치단체마다 문을 닫았던 문화체육시설은 조금씩 개방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변정 유해업소인 일명 매경집이 코로나 시대 속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부터 중부지방에 또다시 비 예보가 있는 가운데 폭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공보험을 살펴봅니다. 가족 휴양소 부지를 활용하는 용산구의 치매 안심마을이 부지가 위치한 양주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혹시 매경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겉보기에는 맥주와 양주를 파는 일반 술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변종 유해업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다시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장이동의 한 거리. 화려한 조명과 함께 맥주와 양주를 판다는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과연 이 안에서 술만 팔고 있는 걸까요? 내부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나왔어요, 아가씨. 지금 한 명 나왔는데 무슨 한 명 오는지 모르겠네. 생겨놓고 여기 있는 거 아무리 일반 술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대화가 오갑니다. 아니, 맥주 마시고 그냥 만지고 이렇게 노는 거는 됐고. 매양집을 찾은 손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술 팔면 의뢰 그 사람들이 먼저 손 올리고 유사성행위도 해주고 거기서 뭐 기본 따로 술이 매상이 많이 오르면 성공기까지. 사실상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 문제는 매양집이 주택가나 일반 상점, 심지어 학교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매경집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이동에만 30곳의 매경집이 현재 운영 중인데 특히 장곡초등학교 근처에만 8개의 업소가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에선 단속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더불어 일반 음식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잠정 보류해달라는 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보수준이 심각되면 이걸 지금 격상돼서 좀 한 건데 만약에 이게 좀 낮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거기 발맞춰서 좀 단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고도 있어도 참 단속을 못해서 좀 답답하고 시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법의 빈틈을 이용한 불법 업소의 경우 야간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리의 최선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로 단속이 중단된 지금 여전히 가정집과 학교 주변에선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소위 매경집이라고 불리는 불법 업소들이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활발히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매경집이 방역 사각지대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단속도 방역도 모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서울시는 유흥업소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한동안 영업을 정지시켰고 현재는 QR코드 출입 명부제를 의무화해 방문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장집들은 서울시 방역망에 빠져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에서 자유로울 뿐더러 QR코드 출입 명부제 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명단 작성이 의무화된 일반 유흥업소보다 오히려 매장집 같은 변종 불법업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입 명단,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등 기본 방역은 잘 지키고 있을까? 손 소독돼
있어? 안 닦아도 되겠네, 오빠. 좁은 공간에서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많고 또 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또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비말이 실내에 퍼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발생으로 커질 소지가 많은. 동선 파악에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업소 특성상 대부분 현금 결제이기에 카드 내역 조회를 통한 위치 추적도 어렵고 불법이라는 점에서 방문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을 할 확률도 높습니다. 단속도 방역도 모두 자유로운 상황.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감시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매경집도 똑같아요. 다 썬팅을 아주 안에 하나도 안 보이게 해놓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이라도 조금 규제해서 절반만 할 수 있게 한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는데 안에서 불법 행위를 할까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단속과 방역에서 벗어난 매장집. 불법이란 이유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옳은 현실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기인 만큼 집단 감염도 우려되는데요. 어제 브리핑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방역 조치가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네, 어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감염 위험이 높은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되는 방역 조치의 요점은 시설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 예약제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을 분산시키거나 밀집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윤 반장은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 중 약 23%는 이번 주말부터 휴가를 떠나겠다고 답한 조사를 얘기하면서요. 가급적이면 올 여름 휴가는 집에서 보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휴가를 가게 된다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게소 음식점에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람 간의 거리는 2m 이상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가지 말고 유흥시설 등과 같이 밀집된 장소 또는 혼잡한 여행지나 시간대는 피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 접촉을 자제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네, 휴가철이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사안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203명입니다. 어제보다 28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300명으로 어제보다 1명 늘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6명 더 늘어난 1,580명입니다. 네. 사망자는 지금까지 11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오전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33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 접촉 관련이 323건, 경로 확인 중이 142건, 이태원 클럽 관련이 139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옛 용산 가족휴양소입니다. 양주시에 위치한 곳인데요. 용산구는 내년 말까지 이 휴양소 부지에 치매 안심마을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양주시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10년) 전에 문을 열었다가 5년 만에 운영을 중단한 옛 용산 가족휴양소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1년 3개월간 10번의 입찰 시도가 있었는데 2번의 취소와 8번의 유찰로 마감됐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인데
이 부지를 활용한 사업이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민선 7기 5대 공약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치매 안심마을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좀 편안해야, 그래야 또 살아가는 삶이 좋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용산구 치매 안심마을은 한마디로 치매 환자 집중 케어 공간입니다. 수용 인원은 144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선 지난해 치매 안심마을 건립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다 반대했죠. 안 그래도 요양원이 많고 지금 골목에 환자들 다니고 이러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환자복 입고 밖에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민간 노인요양시설에선 시설의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 더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양주시엔 노인요양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시설이 총 93개소 있는데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입소율은 78%입니다. 공공기관이 하는 쪽으로 이제 쏠리는 현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르신 수에 따라 그 인력 채용 기준을 맞춰야만 이제 그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그 인건비를 그대로 이제 기관이 온전히 이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백석원 끝에서 작은 지역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가장 커요.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용산구의 치매 전담 요양시설과의 상황대로 따졌을 때 우리수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치매 안심마을이 들어설 부지를 중심으로 좌측엔 마장호수가, 우측엔 기산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인근엔 양주골 한우마을 특화거리와 국립아세안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일대가 관광지입니다. 양주시에선 기산저수지 일대에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양주시 의회가 지난해 2번에 걸쳐 용산구 치매 안심 마을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낸 배경입니다. 거기 뭐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뭐 절차 밟아서 밀어붙이는데 양주시하고의 행정협의가 저희 1순위죠. 청장이 무슨 공약을 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양주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허브를 밝혔으면 동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동의해야 하잖아요. 왜? 당연히 될 필요가 알았을까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라고 하면 단체장의 동의를 의미하고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뭐 공문이나 이렇게 공문서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할 거고 그런 부분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절차적 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양주시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용산구는 지난 4월부터 양주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주민 설명회도 2번 정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을 홍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상생 방안을 토대로 양주시와의 협의를 재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주 근무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자격이 되시는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양주시의 그 치매 어르신들 일정한 TO를 해서 그분들을 또 입소를 또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주변에 또 이렇게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 상생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과. 하지만 양주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용산구는 오는 9월 안으로 실시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양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내년 말까지는 치매 안심마을을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양주시와의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용산구 치매 안심마을의 건립은 양주시 동의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성패가 갈리게 됐습니다. 어디쇼 이재용입니다. 성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실외 체육시설을 개방했습니다. 지난주 응봉 테니스장과 살고지 야구장 등을 개방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응봉 축구장과 농구장 등이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보슬보슬 장맛비가 내리는 평일 오전. 비는 아랑곳 없이 테니스 경기가 한창입니다. 수개월 만에 다시 밟은 테니스 코트에서 동호인들은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운동 못하고 집에 있으면 속이 답답해가지고 매일 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울증 오는데 너무 좋아요. 일단 그래서 비 오든지 말든 이 머리에 지금 수건까지 뒤집어 쓰고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했던 지역 내 실외 체육시설을 약 5개월 만에 재개방했습니다. 이달 22일 응봉 테니스장을 개방한 데 이어 25일엔 응봉 축구장과 살고지 야구장, 응봉 족구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1일엔 응봉 풋살장과 마장 족구장 등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방역관리 인력 2명을 상시 배치해 출입 주민들의 발열 체크와 전자 명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신체 밀접도, 그다음에 출입자 관리 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개방 수준을 이제 단계적으로 시설별로 하기가 예정이고요. 축구장, 풋살장은 지금 8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호인들 사이에서 개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응봉 암벽장은 조만간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실내 스포츠센터의 경우 당초 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이달 1일 개방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개방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한편 성동군의 시설별 운영 일정은 구청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방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비 피해 소식이 잇따라 들리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서울 지역에도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 시민이 폭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태풍 같은 강풍으로 인한 재해와 폭우나 홍수 등 물에 의한 재해를 아울러 부르는 풍수해. 서울 시민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공장, 주택이나 온실 같은 부동산이나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단 풍수해 보험에 미리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25개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지원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해서만 각 자치단체별로 상의하고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52.5%에서 92%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풍수해 보험료를 일반 시민은 최소 52.5%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80%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과 다른 점은 대인보험이고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약관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 계시긴 한데 붕괴라고 했을 때에는 건축물이 침강, 산사태 이런 경우에는 포함이 돼요. 그런 경우로 이제 장애, 사망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세요. 이외에도 자치구별로 생활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처럼 관내 구민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데 자치구마다 보장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종로구의 경우 익수사고로 인한 사망, 가스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보장하고 있는데 풍수해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상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서대문구는 신촌 일대를 청년 창업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지금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신촌에 오래된 모텔을 매입해 만든 청년 창업 꿈터. 서대문구가 이곳에 일과 주거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2호점까지 문을 연 이곳에는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입주한 한 업체는 지난해까지 6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스타스테크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불가사리를 제설제로 사용을 해서 대통령과 함께 북유럽 순방 기간에 핀란드에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성과도 올렸고요. 오는 9월이면 창업꿈터 인근에 서대문구와 연세대가 함께 운영하는 창업 거점 공간도 들어섭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센터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에 입주할 60개 팀이 선정된 상태며
이들은 4차 산업과 의료 분야 등을 소재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촌 일대를 청년 창업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의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업꿈터 인근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이전이 가시화되며 창업밸리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창업꿈터 1호점, 2호점, 그리고 바로 연세대학교의 캠퍼스타운, 그리고 신촌 어린이집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창업공간, 새로운 또 4호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쪽을 밀집화시키면 저는 청년의 창업밸리 그림들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신촌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과 용역 비용으로 15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강남구는 횡단보도 설치로 통행량이 감소한 설릉 지하보도에 이달 초 미세먼지 프리존을 개장했습니다. 구는 지난 2018년 포스코와 체결한 환경 개선 업무 협약에 따라 설릉 지하보도 125m 가운데 35m 구간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조성했습니다. 미세먼지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첨단 환기 시설이 설치된 지하보도에는 실내 대기질 정보를 알려주는 키오스크와 함께 포토존과 워터스크린, 미디어월이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강남구는 청담역과 설릉 지하보도에 이어 연말까지 역삼 지하보도에도 미세먼지 프리존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박한 서울이라는 표현, 요 며칠째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 서울,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만족한 지금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알겠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35층 규제 완화 등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말 천박의 기로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